주말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소식에 코스피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테마주 상승으로 인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월요일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속출을 했죠. 먼저 목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기산텔레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그리고 그 전부터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파워넷도 안정적으로 11%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2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남선 알미늄도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갭 때문에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머큐리도 오늘 25% 넘는 상승,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코위버도 26%, 그리고 옵티시스도 25% 넘는 상승들을 그대로 가져갔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졌던 시장에서 이 수익을 못 챙겼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종목들 그냥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펴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기분 좋은 상한가를 줬던 기산텔레콤,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로 이후에 연상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세 번째 종목이었으면서 금요일에 일시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도 도달을 했었던 남선 알미늄, 오늘 정말로 시원하게 상한가에 갔죠. 그런데 7%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5% 이상 갭 뜨면 개별적인 대응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종목이면서 최근에 5거래일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파워넷,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시가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면서 고점은 11.45%,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하는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줬죠. 지금 이렇게 한 종목만 가지고도 5거래일 동안 10% 넘는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하겠죠. 지난 영상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바로 어제 영상이죠. 23시간 전 영상이네요.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응 방법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말씀드린 그대로 상승을 보였어도 하락을 보였어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복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된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익히셔야겠죠. 그래야 이게 다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목표가들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기 때문에 7,000원 구간대에서 7,100원 구간대, 그리고 이제 중기 2차 목표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7,5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왜? 최근에 계속해서 윗꼬리라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또 동일하죠. 30분 분장 20선 라인 때 정확히 지지를 보여줬고 이 구간대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11% 넘는 상승 그대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기산텔레콤과 같이 말씀드렸었던 머큐리도 오늘 25% 넘는 상승 보합권에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대응 타이밍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코위버는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코위버도 그대로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자마자 29.28%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가져갔죠. 이런 타이밍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코위버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은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9일 목요일 영상이었었죠.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었던 코위버도 마찬가지죠. 코위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 위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만들어지고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너무나 똑같은 패턴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이 만원 구간대, 여기서 1,500원 구간대, 길게는 오늘 상승을 보였었던 이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이후에 수급 확인, 그때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 30분 분장 20선이 안착시키는
안착시키고 안착시키고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29% 넘는 상승,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변동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섹터 종목도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었던 하나콘덴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오늘 시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2.8%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 상황 때문에 그리고 섹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살짝 상승을 보여주면서 64,000원까지 보여줬죠. 그런데 눌림목 구간이 마이너스 4%, 4.9% 구간까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종목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부분,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원래 종목의 특성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 상황 때문에 20선 아래 이탈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대응해야 된다? 여기선 그거 드렸었죠.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챙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면 못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이에요.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67,000원 구간대에서 68,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70,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어떤 거예요?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 라인대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에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30분 봉상이 60선이죠. 녹색선 이 라인대에서 지지 동일해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한 이후에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는 추세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똑같이 추세를 만들 때는 그대로 가요. 그런데 횡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들어 가죠. 이런 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종목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대응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구간대를 이탈을 했을 때는 제가 이 선을 그거 드렸죠. 미리. 일봉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대응 타이밍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방법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그 아래에서 제가 그어드렸던 이 선에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 가격대가 어디예요? 6만원 구간대였죠. 오늘 정확히 저점이 이 구간대입니다. 정확히 이런 눌림목 구간이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DLENC도 마찬가지였죠. 이 구간대 이탈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5일선에서 정확히 지지라인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도 종목은 마이너스여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리가 잡힌 종목들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파이버 프로입니다. 이전의 상승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 이때는 스페이스 X 관련주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으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들의 상승세 최근에 보면 상승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상승폭이 조정과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죠. 광통신과도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체크를 해보면 카이스트 광섬유 실험실을 모태로 하는 광섬유 센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기술은 당연히 광섬유 센서 기반 정밀 계측 그리고 항법 솔루션이죠.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무인화 이동체의 필수적인 하이엔드급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그리고 관성 측정 장치를 자체 기술로 개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안티 제밍 수신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 위성 발사체 전문 기업의 관성 센서를 공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버 프로 광통신은 물론 항법 시스템 방위 산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 유도무기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이 부분이었죠. 파이버 프로 천궁2의 실전 요격률 96% 확인 소식에 항법 장치 공급사기 때문에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천궁2뿐만이 아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도 적용되는 항법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기술 협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말 그대로 멀티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조차도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25년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이제 4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집니다.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32%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거의 1300%에 육박하죠. 한마디로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테마의 상승과 함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FI 쪽에 대한 오버행 이슈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추세 이탈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단기적인 대응은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 이탈은 전혀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최근 고점 라인 때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렇게 조정 기간 동안에 물량 출회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고 분봉상으로는 어때요? 30분봉상 다시 한번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 위에 정확히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부분은 중기 이평선인 주봉상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5주선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대 다시 한번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던 이 구간에서 상단으로 박스를 만들고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노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국 관련해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청국도 빨리 달라 방공 비상인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지금 조기 공급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요청 소식은 파이버 프로는 매출로 직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파이버 프로 다시 한번 이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죠. 파이버 프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최근 고점 라인대를 형성을 했었던 25,000원 라인대에서 26,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27,0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으면서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야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매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 만들어졌을 때 유리한 상황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건지 내려오는 건지 이런 판단이 어렵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이기는 종목 없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 20%밖에 못 가고 5% 갈 수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로 가는 게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수급 상황 거기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호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되죠. 이 모든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이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매수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목표가에 매도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에서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비중 축소를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전량 수익 청산할 건지 이런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시장, 섹터,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 모두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그대로 다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대응 방법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탈을 하면 애초에 대응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추세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 아래 고정 댓글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이브 프로 제가 방산이 아닌 광통신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섹터에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은 일단 오이솔루션이죠. 제가 주말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에서 8%가량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30분 봉상 20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자리를 만들어놨죠. 그 이야기는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5,000원 구간대에서 46,000원 구간대, 길게는 48,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장 상황 당연히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타이밍이 잡혔을 때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와이어블도 마찬가지죠. 와이어블은 오늘 10%가량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적어보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 전까지는 언제나 추세 대응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0분 봉상 20선 라인 때 이 구간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럼 또다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대로 단기적으로는 3,250원 라인대에서 3,300원 라인대, 길게는 3,5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탈하면 대응하지 말고 지지를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옵티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옵티시스 오늘 25% 상승을 보여줬죠. 이 추세 그리고 타이밍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만들어졌죠. 동일합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22,000원 라인대에서 23,000원 구간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졌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머큐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이 라인 다시 한번 지지, 상승에 대한 수급 포착이 되면 실시간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짧게는 12,000원 라인대 여기서 12,500원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저스템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딱 이 구간이었었죠. 이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상승은 그대로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오랜만에 종가상 고점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가, 오늘 종가가 어디예요? 이날을 제외하곤 또다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는 거예요. 저스템은 일단 반도체 장비사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IDM향 반도체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퀀텀 점프까지 기대를 하고 있죠. 특히 2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을 통해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도 본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율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하이닉스만과의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런데 삼성전자 어땠어요? 그만큼 쫓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HBM 때문이었죠. HBM3 같은 경우에 삼성은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HBM4는 먼저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때 안 됐던 이유는 수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쪽에서는 수율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검사 장비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핵심 기술력을 지금 저스템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OLED 공정에서 매출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중화권의 장비 투자 지금 회복이 맞물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스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61% 상승한 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더욱더 크죠. 239% 성장한 197억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기술력입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에 이미 1세대 제품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85%를 확보를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기술 당연히 반도체의 수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적인 납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세계 최초 기류 제어 솔루션인 2세대 습도 제어 시스템을 대규모 납품을 했고 글로벌 메모리 3사 모두 다 들어갑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삼성전자로부터 2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을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공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먼저 큰 흐름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그 전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매물대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데 5월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중기적 관점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미 매집에 대한 부분,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8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억 원,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매출액은 8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97억 원까지 정말로 엄청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안정성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보시면 부채 비율은 66%, 유보율은 1300%가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 가야 적정 수준 평가인데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1673억 원이에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2배가량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제스템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죠. 먼저 단기적으로 짧게는 8,000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8,2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 되겠죠. 8,800원 라인대에서 9,0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졌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탈을 하면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 구간대에 대한 확실한 구간은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재차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이제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부분, 이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모든 차트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판단하고 대응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 판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도체 장비 쪽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신성 ENG죠. 신성 ENG는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클린룸 관련된 종목이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다시 이 상승 이후에 20선 위 안착을 시켜놓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4,200원 구간대에서 4,300원 구간대, 중기 관점으로는 4,400원 구간대에서 4,500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동일하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프로 2000도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다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주가의 레벨업 테스트를 하고 있죠.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도체 쪽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검사 장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데 살짝 이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 눌림목까지 생각을 하고 20선 지지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어차피 제가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던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만 대응을 하시고 언제나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혔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잡혔을 때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레이저셀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정확히 지지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이격이 있으면서 그리고 120선 아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라인은 어디예요? 당연히 21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있으면 안 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짧게는 8,500원 라인대에서 8,700원 구간대, 길게는 9,000원 구간대까지도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죠. 당연히 이 구간대에 대한 돌파 상승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다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밤 11시부터 이란 해상을 봉쇄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과 합의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가을까지 유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S&T 에너지죠. 미국의 LNG 수주에 대한 확대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는 전쟁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2.0
LNG 수출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면서 FID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동 쪽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업 지역이 이제는 미국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향후 1, 2년 내에 여러 개 LNG 프로젝트가 투자 집행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터미널 인프라 중심 기자재 수요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S&T 에너지의 관련 수주 확대가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S&T 에너지의 신규 수주 2023년도 2,200억 원대에서 2024년도에는 7,423억 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는 미국 LNG 수출 터미널 FID 가시화와 함께 중동 지역 프로젝트도 있고 거기에 배열회수 보일러 관련된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원전 쪽에서 복수기도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이거였죠.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사우디 아람코와 장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동 쪽은 안정적인 추가 발주, 거기에 미국 프로젝트는 잭팟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주말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정확히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 자체가 그래요. 매출액은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113억 원. 그런데 2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7,1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0억 원대까지 안정적인 꾸준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50% 수준대 그리고 유보율은 3,500%가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주말간 영상에서 시가총액은 3조 수준 가도 적정평가일 텐데 오늘도 상승을 보였음에도 시가총액 얼마예요? 1.3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기관 쪽에서 엄청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S&T 에너지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68,000원 라인대에서 69,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7만원 구간대 이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이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신규 대응 타이밍이죠.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바로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면 대응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돌파 패턴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 구간대에 대한 지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오히려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구간대 어디예요? 6만원 라인대에 대한 지지 상승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정확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탈을 했을 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판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상황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움직임, 수급 상황,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까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죠.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앞에 2가지 종목은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은 어차피 볼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타이밍이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은 언제나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3가지 메인 종목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종목 어떤 거였어요? 파이버프로였죠. 두 번째 종목은 저스템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던 S&T 에너지였습니다. 이 종목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도 시초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내일 시작하자마자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확인이 됐다.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하지 않는 가격대에선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부분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포지션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외인과 기관보다 모든 부분들이 다 불리하지만 딱 한 가지 이 장점을 꼭 살리셔야겠죠. 그런데 나는 짧게 시초가로도 대응해보고 싶다. 그런 시초가 종목들은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급등주 공유방에 있는 종목들 그 3가지 종목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들도 대부분이 이미 영상으로 다 찍어드렸던 종목이 타이밍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종목들만 체크를 해 놓으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이밍 잡기가 만약에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입장이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은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이 5초로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도 안정적으로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내일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